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경기 일정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세르베트와 루도고레츠의 경기입니다. 세르베트는 홈에서 페네르바체를 잡아내는 루도고레츠의 저력을 생각하면 2차전에서 최대한 골을 많이 넣어야 유리합니다. 다만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세트피스나 직선적인 박스 타격 이외에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수비적으로는 로마에게 1대1을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면모가 없지는 않았지만 루도고레츠가 원정에서 상당히 약했음을 생각해도 세르베트가 크게 압도하는 양상은 나오지 않을 듯합니다. 루도고레츠는 원정에서는 1대7로 노르셀란에게 지는 참사급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겨우 트르나바를 상대로 2대1로 이기는 등 기복이 상당히 심한 양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세르베트를 상대로 압박을 중시하면 중앙에서의 진입을 막아내면서 어느 정도 2차전에서 기대를 해볼 만한 스코어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은 엿보이는 중입니다. 일단 루도고레츠의 큰 그림은 2차전에서 홈 강세를 바탕으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스코어 차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루도고레츠가 원정에서는 상당히 약점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세르베트가 일단은 유리한 상황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압박을 세게 당하는 상황에서는 오픈 플레이에서의 정교함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루도고레츠가 원정에서 제법 높은 빈도로 당한 다시점 양상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베티스와 자그레브의 경기입니다. 베티스는 이스코의 이탈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나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페키르가 있고 측면에 배치가 되지만 중앙에서의 활약도 기대할 수 있는 포르나스의 겨울 이적 시장 영입도 베티스의 이선을 중시하는 플레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티스도 느린 기동력이나 압박 시퀀스에서의 기복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 팀이기는 하지만 일단 홈에서는 리그에서도 시점 통제력을 상당히 잘 보여주는 점은 인상적입니다. 자그레브는 마지막 UCL 2경기에서 5골을 기록하면서 겨우 PO로 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올 시즌에는 페트코비치가 유럽 대항전에서는 늘 기복에 시달리는 등 믿음직한 주포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라인과 점유율을 높게 잡고 주도권을 잡는 것으로 탑독 운영을 중시하는 편이기는 한데 베티스도 미드필더를 중시하는 운영을 상당히 잘하는 편입니다. 전력 상황에서 베티스와의 중원 대결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베티스가 홈에서는 시점 억제 능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그레브와의 중앙 싸움에서도 일단은 우위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이스코의 이탈이 아쉽다는 평가는 해줄 수 있어도 페키르와 포르나스의 존재로 인해서 플래너라고 할 수 있는 이선 위주의 플레이에 크게 누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베티스가 승리할 것이며 언더를 주목해봅시다. 세 번째 아약스와 보데의 경기입니다. 아약스는 지난 경기에서도 화력적으로는 좋은 모습이었지만 헤렌벤에게 3골을 내주었습니다. 공격적인 플레이의 수비가 결국에는 이를 친 셈입니다. 일단 보데 클린트와 비교하면 전력에서는 위라고 볼 여지는 충분한 상황이고 유예 초반의 태업 논란 등 좋지 못한 경기력에서 벗어난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결국 수비의 불안정함을 화력이 땜빵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데 클린트는 상당히 아약스와 비슷한 양상이 강합니다. 다만 리그에서도 중앙에서의 힘이 강력한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명확하게 우위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난전 상황을 만드는 상황을 꾸준히 보여주는 등 속공과 지공을 가리지 않고 골을 넣는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아약스의 공세적인 플레이와 압박에 대응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데 클린트가 아약스같이 중앙에서의 힘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부진한 양상이 짙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듯한 상태인데 아약스의 공격적인 수비가 가끔씩 이를 치는 성향이 짙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스코어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양팀이 서로 난전을 잘 만드는 특성이 짙어 오버가 나올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번째 마카비와 헨트의 경기입니다. 마카비 하이파는 리그에서 상당히 득점력을 잘 투사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UEL에서는 상대와의 주도권 싸움이나 압박 싸움에서 밀리면 별다른 전진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마지막 대결에서 파나시나이코스에게 2골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6경기 1골로 조별리그를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헨트가 하락세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마카비 하이파의 전반적인 공격력이나 헨트가 공격과 공격이 부딪히는 상황에서도 우위를 보인 UC의 경기가 있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헨트는 최근에 팀의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진 양상입니다. 일단 최후방에서 생기는 누수가 헨트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도 전방으로 공을 보내는 상황에서는 투톱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대 유럽 대항전 공격력이 별로인 상황이라서 굳이 헨트가 소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헨트가 하락세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마카비 하이파가 기본적으로 UEL에서 보여준 공격력이 리그에서와 사뭇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hen트가 적극성을 보이는 상황을 보여준다면 hen트가 UECL에서 보여준 공격 대 공격 상황에서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hen트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내 최고 분석가분들의 추천 배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